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자료해석을 강의하는 윤진원입니다. 일단은 좀 개강 첫날이다 보니까 아마 수업 시간을 10시로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덜어 계실 것 같아서 혹시 나중에 10시에 오신 분들은 오늘 이제 영상은 이제 샘플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앞에 부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 오신 분들이니까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죠. 자, 일단 오늘 개강 첫날인데 기본 강의고요. 이제 7월부터는 경제학과 자료해석, 그러면 이제 자료해석 기본 강의와 경제학 1순위 동시에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이제 학원으로 보면 수험생들이 많이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 옆을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1년 중에 이렇게 빡빡한 강의실에 계셨던 적이 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피셋을 뒤에 해야겠다, 뒤로 밀어둬야겠다라는 것들은 조금 이제 위험한 사고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기본 강의 O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지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처음부터 기본 강의하고 이제 자료해석 1순환이 자료해석 1순환이 아니죠. 자, 아직 잠이 덜 깼어요. 자, 기본 강의, 자료해석 기본 강의랑 이제 경제학 1순환이 동시에 시작되면 아마 여기 이제 대부분 분들은 두 강의를 동시에 들으실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시생의 사이클을 좀 얘기를 해보면 아침에 이제 일어납니다. 아침에 이제 수업이 9시 반이기 때문에 몇 시에 일어나나요? 한 9시 한 20분에 일어나서 이제 헐레벌떡 옵니다. 그러면 9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 강의를 들으시면 오전이 순삭이죠. 오전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심시간, 유일한 낙이죠. 그래서 이제 뭘 먹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밥 먹고 나면 이제 또 경제학 1순환 강의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후가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2개를 듣다 보니 이제 해가 졌어요.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배운 것들을 복습하고 이제 체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저녁 시간이 6시에서 7시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7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자료 해석과 경제학만 복습하기에도 굉장히 시간이 버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특히 초시생일수록 이 기간에 자료 해석과 경제학 이외에 다른 과목, 즉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종류나 범위를 늘리기 시작하면 이 지금 강의가 진행되는 과목의 완성 시기가 늦춰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거는 내년 이제 1차로 따지면 3월에 시험을 보셔야 되고 2차로 따지면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에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부 다 애매한 상태로 1년 내내 끌고 가시면 시험 직전에도 애매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월과 8월에는 자료 해석과 경제학만 완벽하게 해놓으셔도 수험생 기준으로 상위 10%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렬에 따라서 특히 2차 과목과 관련해서 행정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국제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어떤 직렬이든지 척추가 되는 과목은 1차에서는 피셋이고 2차에서는 경제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에 이 과목을 듬뿍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을 담그시고 잘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 놓으시면 이제 점점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품이 줄어들어요. 지금은 내가 하루에 5시간, 6시간 자료 해석을 해야 된다면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고지에 올라가고 난 뒤에는 3시간, 그리고 나중에는 2시간, 1시간 이런 정도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초시생일수록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의욕이 넘칩니다. 막 불타오르죠. 선생님, 저는 2차 과목을 하루에 한 4개 정도를 볼 거고요. 원자상을 하루에 한번 다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보다 어려울 텐데요. 그러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겨울에 웁니다, 제 앞에서.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자료에서 그 경제학에 좀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7월 이후의 강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될 때 여러분들이 그 2과목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자료 해석과 관련돼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강의가 작년 강의랑 어떻게 다르냐?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두 번째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가 똑같으면 이제 장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되든지에 따라 일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의 난이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출제 경향은 바뀝니다. 자, 출제 경향은 우리가 만약에 100%가 시험의 출제 경향이라고 했을 때 보통 한 20% 내외에서는 인사혁신처가 변화를 시도해요. 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검수를 하거나 그런 시스템을 확인해 봤을 때도 충분히 확인되는 부분이었고 아마 올해에도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출제 경향의 변화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올해 강의가 작년이랑 다른 점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난이도를 조금 올리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난이도가 뭐냐면 기본 수준의 자료 해석의 난이도를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말할 때 막 위기감 조성하면 돼요. 내년에 이제 완전 이제 헬 자료에서 펼쳐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저는 좀 감정적인 판단은 좀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경제학 이제 하실 거니까 우리가 적응적 기대 하에서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올해 자료 해석이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자, 우리가 항상 뭔가 어렵다, 쉽다라는 상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죠. 예년도, 즉 한 10개년 정도의 기출에 비춰보면 올해 자료 해석 쉬웠어요. 올해 자료 해석 절대 어렵지 않았고 올해 자료 해석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언어에서 털린 경우예요. 자, 언어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처음 맞아보는 점수를 고등학교 내신 때도 안 받아본 점수를 받는 경우가 올해는 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언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료 해석에서 안 될 거야. 난 아마 이제 더 이상 앉아있는 의미가 없어. 빨리 엄마한테 가고 싶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응시를 하시다 보면 점수가 당연히 나오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 자료 해석의 개별적인 난이도만 놓고 보면 쉬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내릴까요? 오를까요? 그대로일까요? 저는 오를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 10개년 기출에서 쉬웠다고 평가되는 해가 2013년, 2017년이었어요. 특히 2017년 이때는 자료 해석 100점 받아도 어디 가서 자료 해석 잘한다는 소리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만 진짜 빡세게 해도 100점이 나오는 해였어요. 그러면 이 다음 해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2014 어려운 난이도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해예요. 특히 2014, 2015, 2016 이 해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2013년도 이후에 즉 다음 해에 기출이 좀 어려워졌고 2018년 어땠나요? 2018년 자료 해석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유형도 많이 나오고 자료의 정보 양도 늘어나면서 결국 자료가 쉬웠던 해에는 우리가 적응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다음에는 무조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자료 해석이 어려웠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올해 쉬웠어요. 자, 올해 쉬웠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의 기출 트렌드에 비춰보면 올해는 점수가 조금 이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죠. 자, 하지만 올해 점수가 안 나왔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어려웠고 그리고 두 번째 정보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올해 자료 해석은 잉크량이 한 2배 정도 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자료가 많았던 거지 정오를 판단하기에 여러분들은 더 어려운 사고를 요구한 시험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료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적응적 기대라는 건 경제학에서 합리적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기대를 해볼게요. 이제 피셋은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민간이 있고요. 5급 공채와 국립외교원이 있고요. 입법고시가 있습니다. 자, 내년부터 뭐가 생기죠? 7급이 생깁니다. 자, 7급 피셋이 도입이 2021년으로 확정이 됐고 올해 하반기에 유형을 공개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의미를 끼치냐? 그럼 여러분들한테 7급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저는 살해당하겠죠. 자, 그런 위험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자, 결국에는
이 7급의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는 고민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7급의 난이도는 지금 제가 여기다 표시를 했잖아요. 5급 국립외교원과 그리고 민간 경력자 사이에 위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난이도를 벌리기 위해서 얘를 내리거나 얘를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민간 경력자 수준을 낮추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간 경력자는 이미 충분히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시험인데 이게 7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얘를 낮춰버리면 7급 때문에 민간 경력자 시험의 정합성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를 올리는 게 수험생의 반발이 조금 더 저는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저렇게 적응적 기대를 할 때도 저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 7급이 들어온다는 걸 감안했을 때도 저는 민간이 떨어지기보다는 5급 국립외교원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올해 쉬웠으니까. 내년에 올려도 별로 이상할 게 없거든요. 자, 그렇게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자료 해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의 난이도를 올린다는 건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자,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019년의 출제 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당장 오늘 강의를 진행할 때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제 요번 기본 강의부터 기출 자료집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자, 기출 자료집 받으셨죠? 여기 이상한 얼굴 하나 이제 딱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자, 이거 항상 들고 다니셔야 돼요. 자, 기출 자료집을 제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지금 기본서를 하다가 유사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제가 기출문제집을 항상 뒤져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집중할 거냐면 결국 2019년 문제 기출에서 다 나왔네. 이걸 끝까지 여러분들하고 확인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2019년 문제가 새로운 문제들이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어떻게 변형하고 응용했을까? 자, 그걸 확인해 보자는 강의가 이번 강의의 가장 이제 중요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19년의 출제 경향을 강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인데, 어디서부터 이제 그게 좀 의도가 드러나냐 하면, 지금 기본서에 보면 2012, 2013, 2017년도 기출 120문제를 수록해 놨을 거예요. 자, 2012년도 문제는 작년 제 강의 기준으로 보면은 레벨 3예요. 근데 이걸 낮춘 이유는 아까 처음처럼 기본 강의 난이도를 올린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올해 시험이 굉장히 2012년과 유사합니다. 자, 기본서 한번 펴보세요. 자, 레벨 2 1번 문제 한번 펴보세요. 자, 레벨 2 1번 문제를 펴보시면 그래프 나오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2019년 문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프 출제 비중이 강화가 됐다는 얘기는 제가 올해 시험 3월 9일 이후부터 계속 떠들고 있는 얘기예요. 작년부터 그래프 비중은 늘기 시작했고 올해 그거를 여실히 완전히 보여줬죠. 그래서 그래프 문제가 많이 출제된 해가 2012년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문제들 중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문제가 난이도 편차가 커요. 쉬운 거는 엄청 쉽고 어려운 건 엄청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중에 뭐 생각나세요? LTI, DTP 생각나세요? 그거 시험 시간에 풀 수 있나요? 사실은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장에서 그걸 만났을 때와 저랑 나중에 분석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출제자들이 왜 이딴 문제를 출제했는지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2012년 문제를 보시면 그래프 문제의 비중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 있고, 그리고 문제감 편차, 즉 난이도 편차도 큰 해가 바로 2012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2012년도를 전면에 배치한 이유가 올해 출제 경향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에서 80%는 유지할 거예요. 내년에도. 20%만 바꾼다고 생각하면 저는 2012년도 난이도 기준으로 나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정확한 거는 7월 20일 날 며칠 안 남았죠. 7월 20일 날 민간 경력자 피셋 시험이 시행됩니다. 올해 거.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 내년에 어떻게 출제될지 대강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기준이 나오면 아마 제가 또 특강을 통해서도 올해 2019년
민간 경영자 기출 해설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나중에 그 특강 이제 일정 확인하셔서 그것도 반드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부할 때 기준 잡고 하는 거랑 그냥 무대뽀로 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올해 강의가 작년과 다른 거는 첫 번째, 난이도 좀 올렸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012년과 같이 그래프 비중 난이도 편차 확대를 좀 더 고려해서 강의를 하겠다. 그래서 기출 자료집은 항상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강의가 다른 점은 그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피셋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강사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교재들을 보게 되고, 여러 공부 방법들을 만나게 됩니다. 합격자가 100명이면 합격하는 방법도 100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베스트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어느 정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수험가에서 가장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가 피셋을 학문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문하듯이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문제풀이 같은 경우를 이제 뒤로 미루면서 이론서를 막 집중해서 막 달달달달 외우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때 문제 풀겠다. 그리고 뭐 기출은 아껴뒀다가 시험 직전에 풀겠다. 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굉장히 뭐 많은 내용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피셋 시장이랑 굉장히 이제 유사한 시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저는 피셋이랑 토익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토익 점수 따놓으셨나요? 뭐 이제 따놓으신 분들도 있고 따셔야 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토익이 학문하듯이 하는 공부인가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익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획득하면 되는 공부인데, 결국에는 뭐 여러분들이 해커스에서 빨갱이 파랭이 뭐 이런 거 보시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학원 같은 데 가보면 700점 반, 800점 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뭐 해요? 빨갱이 파랭이 하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학 실력을 토대로 문제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하드 트레이닝 시킬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어때요? 나오죠. 저는 토익이나 피셋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피셋도 여러분들한테 이게 피셋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공직 적성평가거든요. 공직 적성평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실 때 막 이론을 엄청나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어려운 문제를 내가 남들 못 푸는 걸 풀어야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어요. 결국에 피셋은 출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피셋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면 피셋 나올 거 뻔한데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계산이 빠르거나 독해력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나올지를 예측하면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너무 많은 양의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분량이 많지 않아요. 피셋 자체는. 그래서 지금 강의 기간에 집중하시기를 요구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이걸 뭔가 시간을 갈아놓고 하면서 해야 되는 과목이 아니란 걸 좀 인지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피셋은 절대 지적 유의가 아니에요. 자, 어떤 개별적인 유형을 하드 트레이닝하는 토익과 비슷한 성격의 시험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는 그런 유형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같이 보고, 그리고 출제자는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함정으로 묻는지 그런 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